안녕하세요. 인생한방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왜 이 종목을 갑자기 분석을 하냐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로봇에 투자를 하겠다. 그죠? 그 뉴스 보셨죠? 그리고 로봇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로봇 기업에 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로봇 기업에 좀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투자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인가요? 거기는 제가 그동안에 로봇 기업을 하나를 찍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은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추천을 했습니다. 굉장히 국산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하기에 좋은 기업이에요. 대기업들이. 재벌들이 투자하기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고,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사장님인가요? 그분이 굉장히 또 권위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로봇 쪽으로. 그래서 당연히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삼성에서 투자를 할 것이다. 관계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얘기를 계속 했었죠. 계속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조금 로봇 산업을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드웨어를 보는 게 아니고 뭘 봐야 되냐면 로봇의 브레인, 뇌를 봐야 된다라고 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는 우리가 로봇 산업 그러면 산업 현장이죠. 공장이나 물류나 이런 데서 이용되는 그런 로봇을 생각하셔야 되고, 앞으로는 뭐냐면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는 우리 생활형 로봇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점을 생각했을 때, 그 점을 생각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뭔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빅데이터예요. 그리고 사용자. 왜냐하면 사용자가 있어야 데이터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딥러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 반복해서 정보를 계속 넣으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AI가 뭐가 돼? 로봇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속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생활형 로봇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한 생활형 로봇의 서비스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기업이 누구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제가 볼 때 국내에서는 네이버, 미국에서는 구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생각할 때 이제는 포탈 이제 잊어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 미래의 가치에다가 더 많은 가치를 두거든요. 그래서 포탈만 놓고 봤을 때는 한국의 인구 줄고 있고 쇼핑 쪽에서 경쟁도 심화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구글이 네이버의 이용자들을 뺏어가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뭐 검색을 요즘 유튜브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의 미래, 기존의 비즈니스를 가지고 네이버를 봤을 때는 솔직히 네이버를 투자하기가 망설여져요. 왜냐하면 앞으로 점점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네이버 분석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해외로 나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해외 서비스로 확장해 나가야 된다. 국내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했었고, 그렇다면 앞으로 네이버의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해외로 나가는 것도 성장이야. 근데 뭐도 있어야 되냐면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혁신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그 혁신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 이 네이버의 로봇은 가장 네이버가 잘할 수 있는, 하드웨어 쪽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소프트웨어나 빅데이터, AI, 그러니까 사람과 연결되는 그런 로봇을 만들기에 가장 적절한 기업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 기업을 추천해 달라 그러면 저는 국내 기업 중에서는 요 세 개를 추천할 것 같아요. 네이버, 카카오는 잘 모르겠어요. 로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잘 모르겠기 때문에 네이버, 삼성전자, 그 다음에 전기차 만드는 LG전자. 요 세 개가 왜냐하면 전기차나 로봇이나 거의 똑같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기업을, 로봇 기업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물론 작은 회사들도 많지만, 관련된 기업들 많지만 그 중에서도 네이버 괜찮을 것 같다. 왜?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이용자와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의 서비스를 로봇으로 다시 가져가고, 우리가 이미 핸드폰을 통해서, 네이버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고 많은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똑같이 로봇에서 적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로봇 기업 중에서 가장
가장 투자하기에 앞으로의 가치를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기업은 네이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미국 기업은 구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 LG전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봇 기업을 추천해달라, 네이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차트 보면서 얼마에 매수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봉 차트 보면 이게 얼마냐면 17만 9천 원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코로나 상승 이전의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뭐냐면 원래 네이버가 가지고 있던 가치를 나타내는 주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주가의 상당 가격이 17만 9천 원이거든요. 좀 더 빠지긴 했지만 여기서 밟고 반등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반등이 나와 있는 상태고, 제 주변에서 오늘 보니까 네이버를 좀 매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할까 말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매도하시고 다시 사세요. 다시 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가격 오면 다시 사시고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운이 좋아서 17만 9천 원이나 18만 원까지 빠진다, 사야죠.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할 만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옛날 비즈니스만 보면 미래가 좀 어두워요. 근데 얘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생각하면 투자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가져갈 거예요. 일단은 저는 장기로 가져갈 생각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고, 오늘 파신 분들 오늘 저희 멤버들 많이 파시더라고. 파신 분들 다시 사시기 바랍니다. 사셔야 됩니다. 이거는 17만 9천 원, 18만 원 오면 베스트고요. 여기선 사야 돼요. 여긴 사야 되고, 조금 조정받으면 조금 사면서 따라가셔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좀 빠져 줄려나? 그런 생각 들고, 파신 분들 생각하면 빠지면 안 되죠. 빠지면 안 됩니다. 다 나가셨으니까 이제 못 사도록 그냥 계속 상승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자,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월봉으로는 제가 가장 좋은 가격 잡아드렸습니다. 17만 9천 원, 18만 원. 여기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빠지면 따라 붙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일봉으로 보면은 괜찮네요. 이게 하락 추세 박스권이거든요. 요거 타고 쭉 내려오다가 오늘 며칠 사이에 지금 뚫었어요. 그죠? 뚫었고, 여기 있는 이게 저항선이 있었는데 오늘 상승 나오면서 이걸 뚫었는데, 제가 볼 때 저희 멤버들 차트 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게 고점이라고 생각하시고 파신 것 같아요.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파셨습니다. 저는 안 팔았습니다, 오늘. 여기 자 뚫고 이렇게 갔는데, 요렇게 내려가 준다면 오늘 파신 분이 잘하신 거죠. 여기서 다시 사서 이렇게 따라가겠다라는 계획이라면 파신 분이 잘 파신 거고, 요렇게 가면. 근데 만약에 이렇게 뚫었는데 이렇게 간다 간다 이러면 오늘 파신 분들 못 삽니다.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안 팔았거든요. 그리고 여기 투자 중이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오늘 매도하고 나가신 분들 못 사도록 그냥 아름다운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게 일봉인데 기분 좋게 이렇게 나가면 아주 베스트죠. 베스트, 이렇게 베스트고, 일봉에서 그냥 들고 갈 게 아니라 조금 대응을 하자고요. 그래서 제가 고점을 좀 잡아봤거든요. 그냥 들고 가는 게 아니고 고점 나올 때마다 조금씩 대응하면서 이익 실현 좀 하면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저 고점을 잡아봤는데요. 23만 1,000원 하고요, 27만 8천원입니다. 여기서 좀 저항을 받지 않을까요? 그죠? 저항을 좀 받으면 여기서 이익 실현하고, 좀 빠지면 여기서 뭐 다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 중간쯤에서 적절한 가격에서, 왜냐하면 이만큼의 이익을 봤으니까 조금 내려가면 이만큼의 또 내려간 만큼 또 이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죠? 싸게 사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익 실현하고 좀 빠지면 여기서 다시 매수해서 여기서 다시 올라가 주면 27만 8천원에서 또 이익 실현하고, 여기서는 좀 강하게 저항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냥 가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다시 23만 1,000원이 오면은 여기서 다시 매수해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요런 그림이 나오면 참 좋겠다. 예, 소설을 쓰고 있냐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냥 들고 가는 것도 괜찮지만 중요한 고점 나올 때마다 아무래도 저항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항 받을 때마다 이익 실현하고 좀 빠지면 다시 사고 그 다음에 또 저항 받으면 또 팔고 이익 실현하고 다시 빠지면 다시 사서 장기로 들고 가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고점도 2개 잡아 드렸으니까 요것도 같이 참고하면서 이익 실현하면서 따라가는 방법이 더 좋거든요 사실 그냥 들고 있는 것보다. 그래서 이 고점도 2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장기 차트 월봉 차트에서 봤던 저점 18만원 여기까지 오면은 사세요. 사셔도 되니까 사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사도 괜찮은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빠지면 그는 큰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쵸.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점도 같이 잡아 드립니다. 18만원 17만 9천원 그리고 조금 빠지면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고점 2개 잡아놨으니까 그냥 들고 가는 것도 괜찮고 중간중간에 이익 실현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네이버 오늘 분석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네이버에서 뭔가 혁신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혁신에 대한 주가를 반영하기 시작하는 순간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한국 기업들 중에서 로봇을 가장 잘할 것 같은 기업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네이버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좀 지켜보시면서 매수하시고 그리고 고점에 사신 분들 있잖아요. 고점에 사신 분들 어쩌면은 생각보다 빨리 로봇의 시대가 열릴 수도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좀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이버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